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파워포인트 그 마지막 강좌인 제1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 전환과 슬라이드 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내기, 끝내기, 그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동 경로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시간에 그 마무리로 도형 이동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가 서로 전환할 때 들어가는 화면 전환 효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발표할 때 슬라이드 쇼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 슬라이드 쇼까지 이렇게 해서 초보자를 위한 파워포인트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도형 이동하기입니다. 저는 지금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문서를 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문서가 없으시다면 새 프리젠테이션을 여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슬라이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서 클릭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새 프리젠테이션이라면 홈 탭의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 보이시죠? 여기에서 비나면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중에서 무엇을 다루실 거냐면 이동 경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움직일 대상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냥 삽입해서 도형에 가신 후에 하트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해서 클릭하시면 도형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트,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하트를 하나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하트 도형 그리셨나요? 클릭하신 후에 그리기 도구에 서식하고 나오시죠? 바로 여기에 도형 채우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하트에 걸맞는 빨간색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형에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트를 이동 경로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애니메이션 탭에서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 그룹 보이시죠? 그 중에서 더 많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시려면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에 바로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이동 경로입니다. 기본으로 선, 타원, 회전 이렇게 총 6개의 애니메이션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동을 원하신다면 밑에서 두 번째 추가 이동 경로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를 클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동 경로 변경이라는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각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트가 오각형 모양으로 이동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다른 하트를 클릭하면 하트가 하트 모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직선 및 곡선 경로, 기타 경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이동 경로를 클릭할 때마다 그 모양에 맞춰 하트가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직선 및 곡선 경로에서 바로 아래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하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아래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원래 처음에 있던 원본 하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은 하트가 마지막에 이동할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트 안에 왼쪽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음을 나타내는 번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경로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선으로 보이시죠? 선으로 이동 경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연두색은 시작 경로를, 아래쪽에 빨간색은 바로 끝 경로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여기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찾으셨습니까?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이렇게 열어두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애니메이션 창 열리셨죠? 이때 바로 재생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이동 경로로 이동하는 게 보이십니까? 현재 이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이 빨간색 아래까지 움직이는데요. 자, 이동 경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동 경로에 해당하는 선에서 클릭하시면,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점선 보이시죠? 점선에다가 마우스를 대었을 때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가 됩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다시 경로를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 경로를 좀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보이십니까? 빨간색 동그라미에다 마우스를 대시고 이렇게 결과가 갈 위치로 좀 더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여기까지가 마무리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해주시고 나시면은 다시 한번 재생 시작해 볼까요? 좀 더 길게 하트가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은 기본으로 선에서 아래로 라고 했지만 왼쪽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방향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 모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 높이로 조절이 되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연두색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은 빨간색이 끝점, 끝경로라고 했죠? 효과 옵션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여기 제일 끝에 경로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의 경로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트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재생 시작을 클릭하셨을 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동 경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워버리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저처럼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에 이동 경로가 들어간 애니메이션 리스트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서 클릭해서요. 그냥 키보드의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이것은 애니메이션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모든 애니메이션을 삭제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 점선 있죠?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두 번째 이동 경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지우시는 방법은 바로 저처럼 이렇게 선에서 이동 경로 선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개체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이동 경로의 마지막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경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경로가 아닌 사용자가 마음대로 그리는 건데요. 저처럼 사용자 지정 경로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얇은 십자 모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할 객체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로 드래그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손을 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다 끝나고 나오시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까요? 더블 클릭.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경로대로 이렇게 하트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동 경로가 다 끝나고 나시면은 효과 옵션이라고 보이시죠? 효과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 경로에 점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셨던 사용자 지정에만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효과 옵션에서 점 편집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제가 그려준 경로마다 이렇게 까맣게 점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중에 하나의 점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고 움직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동 경로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모두 재생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수정된 대로 경로가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 번 그린 경로라도 지우시고 다시 그리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효과 옵션에 점 편집에 가셔서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제가 워낙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렸기 때문에 수정하실 때도 자유롭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점을 잡아서 드래그를 하시고 나시면은 그 점의 양쪽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곡선 조절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점도 있지만 이렇게 점에서 클릭하시면 양쪽에 하얀색 직사각형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곡률을 조절해주는 바로 곡률 조절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의 점은 점 편집을 하는 이동점이고요. 그 점의 양쪽에 있는 하얀색의 사각형은 이렇게 직선이 아닌 곡률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곡률 조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 공간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모두 재생 누르시면은 정신없이 막 하트가 움직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동한 하트의 속도를 좀 더 줄이고 싶으시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오른쪽에 시작, 재생시간 지연이 있는 타이밍 기억나시죠? 이때 저랑 같이 시작은 이전 효과와 함께로 변경해 주시고요. 저처럼 누르셔서 이전 효과와 함께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생시간 보이십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2초 안에 다 움직여야 되므로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를 제가 5라는 숫자를 눌러서 5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전 효과 다음이고요. 재생 시간은 5초입니다. 다 끝났다면은 애니메이션 창에 빈 공간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모두 재생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아까에 비해서 그래도 속도가 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 저와 같이 애니메이션 종류인 나타내기, 강조하기, 끝내기, 이동까지 여기는 정확하게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쭉 해보셨는데요. 이것을 저는 단편적인 텍스트나 도형이나 그림을 놓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여러 개가 섞여서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개체에 대한 것입니다. 즉,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객체에 대해서 효과를 주시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슬라이드 자체의 효과를 주는 화면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은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이동하실 때 바로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요, 1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슬라이드가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엔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4장 이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다른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고 또 다른 슬라이드에 그림을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구분되도록만 해주신 다음에 연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작업했던 애니메이션에다가 이렇게 화면 전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슬라이드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1번 슬라이드에서 클릭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주실 때는 바로 애니메이션 앞에 전환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원래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없음인데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전환이라는 그룹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화면 전환 보이십니까? 자세히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세히 버튼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화면 전환 효과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은은한 효과, 두 번째가 화려한 효과, 세 번째가 동적 콘텐츠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분하실 게 은은한 효과와 화려한 효과는 슬라이드 자체에 대해서 화면 전환 효과를 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동적 컨텐츠라고 보이십니까? 이 동적 컨텐츠는 슬라이드 안에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동시다발로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효과 한번 주어 보도록 할게요. 은은한 효과에 보시면 이렇게 나누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가운데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효과죠. 이때 나누기를 선택하시고 나서요. 저처럼 나누기 선택하셨습니까? 항상 이러한 애니메이션이든 화면 전환이든 효과를 적용하시고 나시면 효과 옵션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에는 방향을, 그렇지 않으면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단위를 선택하시는 거고, 여기 효과 옵션에서도 말 그대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지금 세로 바깥쪽 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 외에도 가로 안쪽도 있고요. 그리고 세로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조정한 나누기는 이 선택된 1번 슬라이드에만 적용이 되는데 내가 나머지 모든 슬라이드에도 적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오른쪽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모두 적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도 2번 슬라이드에도 3번, 4번 이 모든 4장의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화면 전환 효과 나누기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화면 전환 효과도 항상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키보드에서 F5 단축키 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F5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 바깥에서 안으로 화면이 몰려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실 때 엔터나 마우스 클릭입니다. 방금 보셨죠? 화면이 전환되시는 거. 다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안으로 전환돼서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나가실 때는 ESC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화면 전환으로 넘어오십시오. 슬라이드 화면 전환에서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은 그 밑은 이렇게 화려한 효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커튼도 있고 뭐 구겨지기도 있고 벗겨내기, 페이지 말기도 보이시죠? 저는 두 번째로 페이지 말아 넘기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를 말아 넘기는 효과로 보실 수가 있죠.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은 이 제가 선택한 효과가 4페이지에 몽땅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쪽에 혹시 소리라고 보이십니까? 소리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소리도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금전 등록기를 비롯해서 미풍이랄지 또는 타자기, 클릭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요술봉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모두 적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F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바뀔 때마다 페이지 말기로 변경되었고 소리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ESC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와 페이지를 넘기실 때 소리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전환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화면 전환이라고 보이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1번 슬라이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1번 슬라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 전환 보이시죠?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가 체크되어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 1번 슬라이드에서 2번 슬라이드를 넘어갈 때 엔터를 누르시거나 마우스를 클릭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자동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실 때는 여기 그 아래 보시면 다음 시간 후라는 항목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체크하면은 우리가 주어졌던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얘가 다음 시간 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2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로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조금 불편해지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서 2초 후에 애니메이션이 넘어가라 하고요. 여기 시간을 지운 다음에 백스페이스로 지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바로 2초 후에 이 모든 애니메이션을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모두 적용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도 F5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종료하고요.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마우스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초가 지나면 이 슬라이드가 알아서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기준은 애니메이션이 우선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데 2초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 먼저 애니메이션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초 후가 넘어간다 이거죠.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목록 누르시고요. 동적 콘텐츠는 안에 있는 이렇게 객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처럼 1번 슬라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자세히 누르시고요. 제가 동적 콘텐츠라는 항목에서 여러분에게 창문을 저와 같이 창문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모두 적용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슬라이드 쇼입니다. F5입니다. 엔터 누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움직인다 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객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동적 컨텐츠는 객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화면 전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 전환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멀티미디어를 확인하거나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거나 그리고 전환 효과를 보실 때 반드시 슬라이드 쇼 위에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바로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는 현재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에서 처음부터나 현재 슬라이드부터라는 이 두 가지 단추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바로 F5가 여기에서 처음부터라는 슬라이드 쇼 단추와 똑같고 현재 슬라이드 쇼는 Shift F5라고 여러분에게 한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F5는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F5는 바로 현재 3번 슬라이드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 3번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클릭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1번부터 나오죠? ESC 3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현재 슬라이드부터 나타나죠?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일시정지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이 메뉴를 잠깐 살펴보시면 다음은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고 오른쪽 누르겠습니다. 이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전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그 외에도 확대랄지 그 다음에 화면 포인터 옵션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포인터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펜을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였던 마우스 포인터가 빨간색 점이 되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을 그리시거나 체크 표시를 하시면은 마치 이 슬라이드 쇼 화면을 화이트보드처럼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펜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까요? 그러시면 포인트 옵션 보이시죠? 이때 지우개라고 있습니다. 지우개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려놓았던 이런 체크무늬랄지 별을 클릭해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눌러서 포인터 옵션에 가시면은 지우개 밑에 모든 잉크 삭제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오른쪽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쇼 마침이 있죠? 바로 이 쇼 마침이 ESC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쇼 마침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저와 같이 쇼 마침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슬라이드 쇼로 이 파워포인트 기초 강좌를 마무리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이나 화면 전환이나 이 슬라이드 쇼는 우리가 3시간 진행을 했는데 이걸로도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고급화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